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같이 힘낼 수 있는 방법, 또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MBN무대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친구 될 수 있는 법 기억하시죠?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요.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가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 방송도 준비하셨죠?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자, 지금 이제 창이 좀 열려 있고요. 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뭔가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조금씩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우리가 맞춰야 될 포커스 알려드려서 할 테니까 3시 50분 무방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막 특보도 해보고 진단도 해보고 분석을 한 결과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다. 좀 마라톤으로 길게 위기가 기회로 오더라도 그 기회를 길게 찾아보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싸움 지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힘들 수 있게 매일같이 시장 진단해드리고 그 안에서 종목 꼽아드릴게요. 그럼 지난번에 꼽았던 종목 중에 뭐 KMW는 오히려 시장 하락 속에 버텨주고 있고 테크인도 있어요. 테크인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말에 이제 소개했던 종목이죠.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인이라고 하는 종목은 일단 낙폭 과대주로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현재 이 흐름 자체는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든가 이런 반등을 한번 노리고 있는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보다 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단순하게 코로나19가 진정된다라는 것 외에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에서 주가는 아직은 별다른 반등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측면과 지금 현재 벌써부터 3번에 걸쳐서 아랫꼬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현재 주가가 밀집돼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도 관망세가 나오고 있죠.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강한 어떤 거래량만 터지면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 우리가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아직은 이겨내 볼 만한 구간이고요. 현 구간 아직까지는 소량씩 분할 매집은 단행을 해볼 만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 구간 홀딩하시고 아직은 접근 전략은 유지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KMW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는 지금 현재 이제 5G 관련주로서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전체적인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상당히 강한 하방 경제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성장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종목인데 저점 찍고 또다시 양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권 세는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변동성이 나올 정도로 반발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대기 매물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답답하지만 크게는 이 구간에서 대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코로나19 악재가 좀 진정권에 접어든다고 한다면 역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5G입니다. 그만큼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선 단기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는 역시 아직까지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오늘 시장을 좀 한 큐로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한 큐는요, 환율 1,30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환율이요, 통화스와프까지 하면서 좀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가요.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 아닌가 좀 걱정도 되는데 어때요? 그죠. 환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도 한번 역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 그 일봉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었죠. 지난번에 이제 1250원 선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공포감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여러분께 해드렸었고요. 이런 가운데 1250원 돌파하면서 1296원까지 급등세를 이뤘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금융위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코로나발 악재로 인해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있었었죠. 하지만 한미 간의 통화 수업으로 인해서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하지만 오늘 또다시 환율이 또다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당과 야당이 이제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부분이 환율 급등세를 이끌어낸 또 하나의 원인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 통화수배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아니라 결국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잡혀야 되고요. 이것이 증권시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다라는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 가지 정책도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19의 방향이다. 코로나19가 잡히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그 부분입니다. 이제 1,300원이에요. 1,250원은 뚫었고 이제 1,300원입니다. 이 1,300원 선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뭡니까? 시장은 새로운 시세가 나는 겁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새로운 시세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위기라든가 새로운 산업 우려감, 공포감이 커질 수 있는 위기감을 보여주는 새로운 징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는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고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시면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반대급부로는 1,300원이 만약에 강력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여기가 저항을 받고 여기가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구간은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느냐 내지는 바닥으로 좋아지느냐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기점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조심스럽게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을 통해서 또 현 우리 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 마감 그리고 내일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또 한 수로 정리해 볼까요? 자, 내일 한 수는 정책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뭐 특보하면서 정책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시장에 돈을 푸는 게 지금 당장 효과가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무조건적인 지수 반등을 기대하기 좀 역부족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증시 안정기금들 이 정책은 시장에 어떤 순기능을 해줄까요? 그렇죠. 이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전 같으면은 정말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였어요. 바로 그리고, 작용했죠. 네. 증권시장이 지금처럼 위기감이 있을 때도 이 정도의 정책이고 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내놓은 정책 정도면은 굉장히 큰 약발을 보이는데 이 정책보다도 오히려 코로나의 위기감이 또 그 힘이 막강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직 받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확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점 구간에 좀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정점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봐야 됩니다. 아직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적으로 확산세가 충분히 퍼질 만큼 퍼졌기 때문에 정점 부분에 근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 이제 2조 달러의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 합의가 좀 무산됐습니다만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한국에서도 27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정부의 이제 증시 안정기금 조성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조 원 이상의 자금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겁니다. 과거에서도요, 90년에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정부 차례 4조 원 정도, 그리고 2018년 바로 이제 미국의 서프라이즈 때도 5천억 정도, 이번에 무려 10조 원 이상의 어떤 증시 안정기금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기금이 종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안전판과 강한 하방 경기 정도는 내일 정도서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거니까 시장에 대한 너무 막연한 그런 공포감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판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이니까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도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시장,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봐볼까요? 참 종목 선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 네. 일단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여서 종목 접근이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시장이 조금 개선될 때를 대비를 해서 역시 낙폭과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큐 종목은 이제 PSK 소개하겠습니다. 낙폭 과대율 종목 중에서 또 골라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PSK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너무나 단기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그래도 대장주 맥락으로 최근에 올랐던 종목 중에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타난 종목이고요. 고점 대비 낙폭이 워낙에 큽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신규 재상장된 PSK그룹에서 재상장된 종목인데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큰 종목이고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낙폭이 워낙에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현재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재상장된 후에 지리한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무려 28,500원 선까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28,500원 고점 찍고 폭락이 나면서 이제는 밀집다 하단을 또 깨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죠.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의 폭락 장세가 날 정도로 너무나 낙폭이 큰 종목이에요. 이렇던 종목이 시장이 역시 안정이 되게 되면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V자 상승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소개했던 테크닉과 마찬가지로 낙폭이 큰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씩 분할해서 물량을 좀 매집해 들어가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수는 역시 오늘 시장부터 해가지고 내일 장중 저점이 나올 때마다 장중에 마이너스권 세가 나올 때마다 분할 매집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단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역시 지금은 아직 시장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짧게 일단 17,000원까지 제가 목표치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만약에 코로나 중심으로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 가져가도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17,000원 정도까지 먼저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11,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지켜주시고 그리고 시장에도 안정될 때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목표 주가 17,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했습니다.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고요. 지금까지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